아무 통증도 없는데 소변의 거품이 계속 보인다면 이미 몸속에서는 위험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이렇게 말없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너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셨다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변기에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기 전 평소보다 거품이 많아 보였던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비누가 남았나 보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장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이유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하지만 동시에 가장 침묵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심장처럼 갑작스러운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위장처럼 불편함으로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열이 나지도 않고 당장 쓰러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장이 아프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신장 문제는 늘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막중합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고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과 과잉 성분을 소변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잠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상당히 지쳐도 신장은 끝까지 버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통증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피 속에 남아야 할 것과 빠져나가야 할 것의 기준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이 변화는 혈액 검사 수치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집에서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소변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변화가 거품입니다. 소변 거품은 왜 생길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소변 속에 원래 남아 있어야 할 성분이 섞여 나오면서 물의 표면 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아주 미세할 때는 잠깐 생겼다가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계속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거품은 점점 더 자주, 더 오래 남게 됩니다. 물을 내려도 한동안 사라지지 않고 며칠 간격이 아니라 거의 매일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몸이 괜찮은 것 같고 일상생활도 가능한데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생활 습관, 음식 선택, 몸 상태에 따라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 문제의 또 다른 특징은 속도입니다.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아주 느리게 몇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특히 70세 전후가 되면 신장의 회복력 자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같은 부담을 받아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자극이 훨씬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작은 신호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변 거품, 다리의 묵직함, 아침에 잘 붓는 느낌 같은 변화는 결코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힘들어지면 체내 수분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역시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장은 혈액과 수분을 함께 관리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균형이 흐트러질 때 몸은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꼭 전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장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너무 애매해서 우리가 계속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신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과 음식 선택이 이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드는지, 반대로 어떤 방향의 선택이 부담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순간이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장기가 어떤 구조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한 쌍의 장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정교한 역과 시스템을 내부에 품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해서 혈액을 걸러내며 몸속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자동화되어 있고 너무 묵묵하게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내면서 몸에 필요한 성분은 다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노폐물과 과잉된 성분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숨이 가빠지면 바로 느끼지만 신장이 힘들어질 때는 그런 즉각적인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미 변화를 겪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신장 내부에는 아주 작은 역과 단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작은 단위들이 모여 전체 기능을 유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들이 대신 일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부분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부 역과 단위가 지치거나 손상되면 그 일을 다른 부분이 대신 떠안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버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도 크게 나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버티던 부분들까지 하나둘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조용히 망가진다고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고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또 버티다가 어느 순간 균형이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까지는 몸이 거의 아무런 경고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비슷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변 거품 같은 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역과 시스템의 미세한 변화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역과 기준이 조금만 흐려져도 원래는 빠져나오지 않아야 할 성분들이 소변에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직 관찰을 통해서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놓치기 쉽습니다. 신장은 또한 혈압, 혈액의 농도, 체내 수분량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흔들려도 신장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몸은 그 염분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부담은 신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하루 이틀로 끝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년간 반복되면 신장은 늘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나이가 더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같은 부담을 받아도 회복할 여지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여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회복보다 손상이 앞서는 시점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같은 선택이 이전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도 신장에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장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심장, 혈관, 간, 그리고 전신의 순환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피로감이 늘어나거나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아침에 몸이 잘 붓는 느낌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각각 따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해 보면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병원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십니다. 아직 걷는데 큰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기능이 상당 부분 줄어들기 전까지는 일상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에서는 증상이 아니라 신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더 빨리 무너질 수도, 더 오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구조를 더 힘들게 만드는 반복된 행동과 음식의 조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식습관은 신장을 특히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어떤 선택은 하룻밤 사이에도 몸의 느낌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신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신장을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요인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선택들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한 가지 선택만 놓고 보면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이 특정한 조합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반복될 때 신장은 회복할 틈을 잃게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치, 국물, 젓갈 같은 음식은 식탁에서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한 끼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짠맛이 하루 3끼 그리고 수년 동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염분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매번 추가 작업을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 국물 위주의 식사가 더해지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국물에는 염분뿐 아니라 여러 성분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국을 남기지 않고 마시는 습관이 반복되면 신장은 계속해서 많은 양의 성분을 걸러내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런 식사가 이어질 경우 신장은 밤에도 쉬지 못한 채 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회복해야 할 시간에 다시 부담이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 역시 조합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고기 위주의 식사가 반복되고 채소나 곡류와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신장은 단백질 대사를 처리하느라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습관은 신장에 순간적인 과부하를 줍니다. 이 역시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 반복되면 역과 시스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습관에 수분 섭취 패턴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낮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낮 동안 농축된 상태로 일하다가 밤에는 갑자기 많은 수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불규칙한 리듬은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일정한 흐름 속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선택이 하루 이틀로 끝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같은 조합의 식습관이 1주, 2주, 그리고 수년간 이어지면 신장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부담은 서서히 역과 단위 하나하나에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전보다 훨씬 적은 자극에도 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독 몸이 무거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차이는 전날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와 밤 시간의 습관은 다음 날 아침 몸의 느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장은 밤에 회복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어떤 부담을 주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날 짠 음식을 먹고 국물을 많이 마시고 늦게까지 먹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아침은 분명히 다릅니다. 소변의 모습, 다리의 무거움, 얼굴이나 손의 붓기 같은 작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보내는 즉각적인 반응이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를 느끼고도 연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들이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회복할 여유를 잃게 됩니다. 회복과 손상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점이 오면 이후의 변화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음식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과 반복입니다.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어떤 패턴으로 먹었는지가 신장에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극적인 음식이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자주, 어떤 시간대에, 어떤 다른 선택과 함께 반복되었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반복을 끊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장을 덜 지치게 만드는 방향의 음식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을 덜 지치게 만드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어떤 음식은 신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음식은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음식 이름만 바뀔 뿐 식습관의 방향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는 음식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속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자극이 적으며 신장이 반복적으로 같은 부담을 받지 않도록 리듬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음식들은 대체로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합니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농도가 높으며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도록 신장을 몰아붙인다는 점입니다. 먼저 간의 강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짠맛이 강한 음식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처리해야 할 작업량을 늘리는 선택이 됩니다. 염분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역과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번 신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라도 간을 약하게 했을 때와 강하게 했을 때 신장이 받는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조리 방식 역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튀기거나 볶아서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부산물을 만들 수 있고 이 부산물 역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찌거나 데치거나 삶는 방식은 몸속에서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됩니다. 이런 조리 방식의 차이는 하루 이틀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반복되면 신장의 피로도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의 형태도 신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공이 많이 된 음식일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성분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포장식품, 즉석식품, 오래 보관을 위해 여러 성분이 더해진 음식들은 맛은 편할 수 있지만 신장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료의 형태가 비교적 그대로 유지된 음식들은 신장이 해야 할 분류 작업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가공식품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빈도입니다. 가끔 먹는 것과 거의 매일 반복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신장은 한두 번의 부담은 견뎌낼 수 있지만 매일 같은 방식으로 몰아붙이면 회복할 여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덜 지치게 하는 식습관은 완벽함이 아니라 조정 가능성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식사의 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끼에 과하게 먹는 습관은 신장뿐 아니라 전신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신장은 밤 동안 쉬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을 조금 줄이고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선택은 신장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 차이는 다음 날 아침 몸의 느낌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과 음식의 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을 함께 처리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음식의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짠 음식이나 농도가 진한 음식을 먹으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음식의 농도를 낮추면 같은 수분 섭취량에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준을 종합해 보면 신장을 덜 지치게 만드는 음식 선택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식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간을 약하게, 조리를 단순하게, 양을 줄이고 빈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변화의 기준을 너무 크게 잡아 실패합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바꾸겠다는 다짐은 며칠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국물 한 숟갈을 남기는 선택, 저녁량을 조금 줄이는 결정, 가공식품 대신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한 끼 선택하는 방식은 부담이 적습니다. 신장은 이런 작은 조정을 매우 잘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에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음식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신장의 피로를 결정합니다. 이 방향을 이해하고 나면 식탁에서의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준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반복할 수 있는지, 특히 밤과 아침의 리듬을 어떻게 잡아야 신장이 덜 무거워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어가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몸의 느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날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소변의 모습도 달라져 있는 날 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변화를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거나 날씨가 바뀌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밤 시간 동안 몸속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장은 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량이 많고 혈류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어도 몸 전체가 이를 분산시켜 줍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은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되고 신장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수분을 정리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회복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에 짠 음식을 먹거나 양이 많은 식사를 하면 신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 다시 일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국물 위주의 식사나 간이 강한 반찬이 반복되면 신장은 밤새 역과 작업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과정은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지만 다음 날 아침 몸은 이미 그 부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묵직해지거나 얼굴이나 손이 평소보다 잘 붓는 느낌으로 그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밤늦은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신장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사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신장은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깊은 회복 단계로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이 역시 아침의 피로감과 몸의 무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식 습관도 신장에는 영향을 줍니다. 달거나 짠 간식, 가공된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산물을 늘립니다. 이 선택이 가끔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밤마다 추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복보다 소모가 앞서는 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소변 거품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날 밤 신장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 아침에 배출되는 소변은 밤사이에 부담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거품이 평소보다 많거나 오래 남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색이나 농도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보내는 즉각적인 피드백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보고도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자주 반복되고 특정한 식사나 습관 뒤에 더 뚜렷해진다면 이는 신장이 밤마다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를 단위로 기억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밤의 선택은 다음 날 몸 상태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위한 관리에서 밤 시간은 낮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앞당기고 양을 줄이고 간을 약하게 하는 선택만으로도 신장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잠들기 전 몸을 비워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장은 그 시간을 온전히 회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며칠만 이어져도 아침에 몸 느낌으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시면 전날 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신장은 밤 동안의 환경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날 몸으로 보여줍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밤 시간의 선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5번째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신장은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낮의 관리보다 밤의 조정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이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나눈 모든 흐름을 하나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신장은 처음부터 큰 고통으로 경고하지 않는 장기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로 그리고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모습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에 생기는 거품, 아침에 느껴지는 몸의 무거움, 다리가 평소보다 잘 붓는 느낌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하나하나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 신호들이 결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신장은 구조적으로 조용히 버티다가 한계에 다다르는 장기이고 그 과정은 대부분 생활 속 선택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짠 음식, 국물 위주의 식사, 늦은 저녁, 불규칙한 수분 섭취, 밤늦은 간식 같은 선택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신장은 회복보다 소모가 많은 상태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신호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미 나타난 신호를 무서워하며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지금부터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조금만 바꿀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장은 극적인 변화보다 일정한 방향의 반복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저녁 국물의 양을 조금 줄이는 선택, 잠들기 전 간식을 쉬어보는 결정, 짠 반찬의 빈도를 낮추는 조정만으로도 신장은 이전과 다른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은 눈에 띄는 변화로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소변의 모습이나 아침의 몸 느낌에서 미세한 차이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신장이 보내는 응답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신장 건강을 스스로만의 판단으로 책임지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소변 거품이 계속되거나 다리 부종과 피로감이 반복되고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진다면 혼자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과 상담은 불안을 줄이고 선택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셨다면 이미 신장을 위한 첫 걸음은 시작된 셈입니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선택도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소변 변화나 신장과 관련해 겪으신 경험 또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일상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